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 이상원 지음 출판사 나무엽 의자입니다. 책의 저자 이상원님은 방송 작가이자 시인이시고요. 컬럼니스트이십니다. 독서와 일기 쓰기를 평생 지속하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 독서와 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156권의 저서를 출간했고요. 주요 저서로는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 1, 2가 있고요. 하루 5분 인생 수업, 하루 5분 부자 수업 등등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 말대로 이루어진다. 말만 바꾸면 인생이 변한다. 저자는 어려서부터 25가지 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그 공포를 잊기 위해 선택한 것이 책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14년간 이렇게 읽은 책이 만여 권인데요. 대략 다음과 같은 구절이 그를 병마로부터 구출했다고 합니다. 창조주는 인간을 자기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창조주의 DNA가 들어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긍정 언어는 생명 언어요. 부정 언어는 사망 언어다. 100% 긍정 언어를 사용하면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 1은 50여 년간 저자가 생생하게 체험한 내용들입니다. 이 책의 목차입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장 말을 바꾸면 인생이 변한다. 2장 행복을 말하면 행복해진다. 3장 덕담은 돈보다 더 귀하다. 4장 성공하는 사람의 언어 습관. 지금부터 기억에 남는 몇 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말을 바꾸면 운명이 변한다. 우리는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인격이란 사람의 품격입니다. 어느 날 저자를 찾아온 한 청년이 10년 동안 취업이 되지 않았는데 그의 별명이 백수이길래 왜 백수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래 백수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백수는 아닙니다. 백수 하다 보니까 백수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날 말을 행운으로 바꿔줬는데 얼마 안 돼서 취업이 되었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말을 바꾸면 인격이 변합니다. 말을 바꾸면 운명도 변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운명을 운전하는 운전대이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어디서나 일이 잘 풀리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중 죽겠다라는 말을 지적하셨는데요. 사람들은 부부싸움을 할 때도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죽인다 죽여라는 말을 보통으로 한다. 자식이 속을 썩이면 나가 죽어라는 부모도 있다. 이쯤 되면 목숨이 10개라도 부족하다. 제발 사전에서 이런 끔찍한 단어는 삭제했으면 한다. 다음은 말을 바꾸면 인생이 변한다. 말씨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곡식 중에서도 좋은 곡식만을 씨앗으로 골라 놓습니다. 농사의 성패가 씨앗에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말에도 씨가 있어 말씨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쓰는 말씨를 보면 그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 언어를 쓰는데 자녀도 부모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대대손손 번영하는 가계와 불운과 사고, 불행이 계속되는 가계를 보면 너나 없이 말씨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 긍정, 칭찬, 격려, 기쁨, 덕담을 하는 가계는 대대손손 번창하고 악담과 비난, 음해, 원망의 말을 쓰는 가계는 불운과 불행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어제 뿌린 말의 씨앗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 뿌린 말의 씨앗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다음은 망했다 하면 진짜 망한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 드럼통에 염색약을 넣고 군복을 염색해 파는 장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무렵 대부분의 사장들은 돈을 포대에 넣어 가져갔는데요. 특이하게도 저자가 만난 B씨는 밤 늦게까지 구겨진 돈은 펴고 찢어진 것에는
테이프를 붙인 후 깨끗하게 다림질하여 아랫목에 모셔놓은 다음 촛불을 켜놓고 고맙다고 큰절을 했습니다. 꼭 살아있는 사람에게 대하듯 대한 것입니다. 이 집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했습니다. 그러고는 유일하게 성공하여 커다란 섬유회사를 차렸습니다. 돈을 이 주머니 저 주머니에 함부로 구겨 넣는 사람도 있는데요. 돈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과 악연을 맺는 사람도 있는데요. 급하다고 돈에 전화번호를 적는 사람, 장난으로 세종대왕이나 율곡선생의 눈을 담뱃불로 태워 구멍을 내는 사람, 불신지옥이란 도장을 새겨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돈과 원수가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돈도 눈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돈이 잘 따르는 사람은 너나 없이 돈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일을 즐기면 돈은 따라온다. 일이란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죽지 못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이란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퇴근 후 술집에 가면 직장에서 속상하고 괴로웠던 일들만 말할 뿐 신나고 즐겁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찾기가 힘듭니다. 술도 즐겁게 마시면 약이 되지만 괴로운 상태에서 마시면 독이 됩니다. 반면에 일을 즐기는 사람은 술을 마시러 갈 겨를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내일 또 신나게 일하러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쓸 시간이 없다 보니 돈도 하루가 다르게 통장에서 살이 찝니다. 현대그룹을 창업한 고 정주영 회장은 막노동을 할 때도 새벽에 동이 트기 시작하면 가슴이 뛰었다고 말했습니다. 일을 즐길 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1960년도부터 1980년까지 MBA 졸업생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요. 졸업생을 A그룹, B그룹으로 나누어 A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돈을 벌어 돈 걱정을 해결한 후에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했고, B그룹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관심 있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은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1,500명 중에 A그룹에 속한 사람은 83%, B그룹에 속한 사람은 17%에 불과했는데요. 20년이 지난 후 101명이 백만장자가 되었는데 A그룹에 속한 사람은 1명에 불과했고 100명은 모두 B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처음부터 관심 있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은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룹이었습니다. 일을 즐기며 하는 사람인지 마지못해 하는 사람인지가 천국과 지옥의 삶으로 갈라놓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합니다란 말이 기적을 만든다. 우리가 가장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란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말은 몰라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주문처럼 외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에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다. 말에는 부메랑의 법칙이 있어서 내가 한 말은 나에게서 결실을 맺는다. 감사와 기쁨, 행복의 말은 플러스 파동이 생성되고 불평과 원망, 비난의 말은 마이너스 에너지가 생성된 후 좋은 에너지를 모두 방전시켜서 질병과 실패, 불행 등을 끌어온다. 암으로 오늘 내일 하던 환자가 감사합니다 라는 처방으로 기적처럼 소생했다. 그런가 하면 직장에서 밀려나 상처를 입고 원한을 품었던 사람이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도 있고 이혼하여 가정이 깨졌던 사람이 재결합하여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등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변화가 오기를 기다리기 전에 감사합니다를 암송해 볼까요?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나타나고 원망하면 원망한 일만 나타납니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기도이기 때문에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도에게 술 얻어먹은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벌어진다. 저자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쓰기 캠페인을 수십 년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입에서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내릴 때 고맙습니다 하고 깍듯이 인사를 하고요. 음식점에서 나올 때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어느 날 느즈막하게 집에 돌아오는데 누군가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동네 주민이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허리에 칼을 들이대며 돈 내놔 하는 것이었습니다. 엉겁결에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튀어나왔는데 여자가 잘못 들었는지 알고 그는 나는 직업이 강도입니다 하고 자기도 웃었는지 폭소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저자도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서로 이렇게 웃다 보니 마음에 교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강도라고 하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당신은 선량해 보이는데 무섭기는요. 다른 사람들은 강도라고 하면 벌벌 떨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나는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평생 방송과 강연을 하며 살고 있는데 신문과 잡지에 글을 쓰지요. 어쩐지 낯이 익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은 언제 쓰십니까? 대부분 밤에 씁니다. 이것도 인연이군요. 술이나 한잔 합시다. 그리고 강도는 물론 제가 쏘겠습니다. 그날 저자와 강도는 꽤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강도는 이제 자식도 커서 이 일을 그만두려고 하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 손 떼기가 쉽지 않다는 푸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를 모델로 도둑에게 배우는 50가지 성공법을 만들었습니다. 도둑은 분명 사회악의 하나이지만 저자께서 적어 놓으신 도둑에게 배우는 성공법 50을 읽어보니 시각을 달리하면 분명히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다음은 첫인상 좋게 만들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녀간에 대부분 첫눈에 서로 반해서 사랑하고 결혼합니다. 첫인상이 각인되는 데는 3초가 걸린다고 해서 3초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지요. 체형, 표정, 옷차림, 태도, 제스처 등 외향적인 요인이 55%, 목소리 등 청각적인 요소가 38%, 언어적 요소인 말의 내용이 7%의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첫인상이 결정되는데 비언어적인 요소가 90% 이상을 좌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인상이 좋지 않게 전달될 경우 좋은 인상으로 만회하려면 최소한 40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가끔 성형으로 첫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자는 첫인상은 내면적 성찰을 통해 삶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서서히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유명한 링컨의 말이죠. 관상, 불여 심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마음의 상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웃는 얼굴이 최고의 인상 개선법입니다. 좋은 첫인상이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띤 채 부드러운 눈빛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은 참아야 하는 이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스테디셀러 마시멜로 이야기의 토대가 된 마시멜로의 법칙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학 부설 유아원 어린이 653명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눈앞에 마시멜로가 있지요. 15분을 먹지 않고 참는 어린이에게는 더 큰 포상을 주겠어요. 그러나 참가자 중 30%만 참을성 있게 견뎌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혹을 견딘 평균 시간은 3분이며 일부는 30초도 지나지 않아서 마시멜로를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15년이 지난 1981년 앞에 실험에서 기다린 그룹과 기다리지 않는 그룹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15분을 기다렸던 아이들은 30초를 못 넘긴 아이들보다 SAT 평균 점수가 210점이나 높았고 모든 분야에서 훨씬 우수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단순히 마시멜로를 먹고 안 먹는 것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은 욕구를 조절했다고 합니다. 2개의 마시멜로를 먹기 위해 순간의 마시멜로 1개를 참아낸 아이들은 청소년이 된 이후에도 TV를 보지 않고 SAT 공부를 합니다. 또한 직장인이 된 이후에도 구입하고 싶은 것을 참고 은퇴 자금을 모읍니다. 자기 통제가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이 마시멜로 법칙의 메시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참을성이 있는 사람은 어려워도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는데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별 문제가 아닌 것에도 화를 내고 충돌합니다. 평생을 함께 하려면 능력이나 재산보다는 인내심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혼한 사람 중에 80%가 3년 안에 재혼을 했는데요. 그 중에 70%는 3년 안에 또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결혼은 판단력 부족, 이혼은 인내력 부족이란 말이 있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이 귀에 쟁쟁합니다. 참아야 하느니라. 다음은 바람둥이 남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것이 남편의 바람기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 참아도 남편의 바람기에 대해 참기 힘든 것은 자존심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부는 남편이 여자 문제로 몹시 속을 썩이자 더 이상 남편과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후 바람난 여자에게 200만 원을 주며 남편을 아주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40년이 넘는 이야기이고 보면 그때 200만 원은 상당히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도 못 되어 그 여자가 200만 원을 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2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을 줘도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남자와 여태껏 사셨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백화점 물건만 반품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반품이 된 것입니다. 좋을 때나 굳을 때나 서로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할 부부가 되겠습니까? 너나 없이 결혼식장에서 네 하고 합창하듯 대답하지만 1년 안에 절반이 갈라섭니다. 이혼과 재혼을 습관처럼 반복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것은 어느 가정의 문제이기보다는 사회적인 병리 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마디 말만 기억합시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다음은 잘 될 거야 셈 들려드리겠습니다. A 여인은 자식에게 툭하면 이 빌어먹을 놈아 라고 하는 것이 입에 배어 있었습니다. 자식이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판소리 추임새와 같다고나 할까요? 주위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말버릇을 가진 어머니는 예상보다 많습니다. 그래도 여인의 아들은 공부를 잘하고 학교에서도 인정받는 학생이었습니다. 소위 인류라는 대학에도 단번에 합격했지요. 그녀는 기쁨에 겨워 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들어오는 자식을 끌어안고 감격하여 이 빌어먹을 놈이 드디어 해냈구나 라며 펑펑 울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고시에 집중하느라 좋은 혼처가 나와도 결혼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고시는 꼭 실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운이 따르지 않아서인지 15번을 보았는데 모두 1차만 합격하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30이 넘고 눈 깜짝할 사이에 40이 후딱 지났지만 백수 생활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그들이 남긴 유산마저 모두 까먹은 후 그 남자가 저자를 찾아왔습니다. 여자는 진정으로 해줄 답변이 궁해서 위로하기 위해 술이나 한잔 하자며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쭉 들어본 결과 이 빌어먹을 놈이란 말을 하루에도 12번은 더 들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알았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 말이 업보가 되었군요. 그도 어머니를 닮았는지 툭하면 빌어먹으리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면접 중에도 그 말버릇 때문에 번번이 낙방되었을 것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악담이 악한 결과를 불러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풀어지겠습니까? 말의 습관을 고치고 열심히 봉사를 해보세요. 당신 정도의 실력이면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과외 지도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은 유명 강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좋은 혼처가 있어서 결혼한 후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빌어먹으래서 잘 될 거야로 말버릇을 고쳤고요. 강남 학원가에서 잘 될 거야 셈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장 말을 바꾸면 인생이 변한다 들려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2장 행복을 말하면 행복해진다 들려드리겠습니다. S중학교는 한 학년이 10반까지 있었습니다. 반편성은 성적 중심으로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어느 반이 우수하고 열등하고는 있을 수가 없는데도 1등하는 반과 꼴찌 반이 평균 10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추적 끝에 그 결론을 얻어냈는데요. 바로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담임의 문제라는 결론이었습니다. 1등 반 선생님의 특징은 1. 잘 웃고요. 학생들에게 인성을 가르치고 언어 생활이 순화되어 있었고요. 야단칠 일도 알아듣게 말합니다. 상과 벌이 확실했고요.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학생들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학생과 수시로 전화나 메일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잘하고 학생을 인격체로 대우합니다. 반면에 꼴찌반 선생님의 특성은 표정이 거의 없고 어두운 편이고요.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요. 성적만 강요합니다. 처벌을 강조하고요. 겁주는 말도 자주 합니다. 의욕이 없는 편이고요. 신경질적으로 짜증을 내거나 소리를 잘 지릅니다. 학생을 무시하는 언사를 쓰고요. 마음에 안 드는 학생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두 자료는 부모님이든 상사든 선생님이든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식품도 말을 알아듣는다. 모차르트 음악을 온종일 틀어주며 일을 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제품의 질이 확실히 다르다고 합니다. 과자를 만들면서 반복하여 감사합니다를 들려줘서 성공한 기업도 있습니다. 일본의 다케다 제과는 최고의 품질로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아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는데요. 과자를 만들 때 직원들이 과자를 향해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게 한답니다. 제품에 직원들의 행복한 마음과 정성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는 하루에 3,000번씩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외치라고 권하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금방 웃는 얼굴이 되고 그러면 운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를 연속해서 3,000번 하는 데는 40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공장에다가 감사합니다라고 녹음한 테이프를 작업시간 내내 틀어놓는다고 합니다. 제품은 출고될 때까지 100만 번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며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외국의 목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젖소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젖을 짰는데 젖이 3분의 1 정도가 더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방송이 나간 뒤 며칠 뒤 시청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젖소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줬는데 오히려 젖이 더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음악을 들려주었나요? 그랬더니 조용필의 허공입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왜 그 음악을 들려주었나요? 그랬더니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니까요. 당신이 졌어요 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해서 전화를 얼른 끊은 후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다고 합니다. 각 기업에서도 좋은 노래를 부르거나 좋은 음악을 틀어주는 것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졌네 좋아졌어 라는 노래도 좋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도 좋습니다. 좋은 말과 음악의 파동은 나와 동료, 제품에 이르기까지 좋은 변화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번을 축하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다. 웃다 보니 즐거워진다. 예전에는 의사들도 환자들 앞에서 근엄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최근에는 활짝 웃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자도 병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축하합니다입니다. 생일이나 결혼식 때만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입원을 해도 그에 못지않은 일입니다. 환자나 가족이 어리둥절해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파서 입원하셨지요? 네, 아픈지도 모르고 있다가 죽는 사람도 많답니다. 병은 해치려고 자신에게 온 것이 아니라 깨우침을 주려고 온 겁니다.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지요. 게다가 좋은 병원에서 좋은 의사를 만난 것도 축하할 일이지요. 의사는 당신의 몸을 치료하고 나는 당신의 영혼을 치유해드립니다. 며칠이든 병원 생활을 즐기세요.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해주고 나면 그 환자는 놀랍게도 다른 환자보다 거의 배나 빠르게 회복되어 퇴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환자는 다음날 멀쩡하게 퇴원하기도 합니다. 기쁨의 파동이 몸과 마음에 진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면 어쩌다 병이 났느냐고 묻고는 하는데 그것은 문병을 온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라 의사가 물어야 할 내용입니다. 문병을 와서는 대성통곡하는 사람도 있는데 환자는 그 순간 두려움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혹시 절망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문병객이 지켜야 할 매너 5가지 적어주셨습니다. 1. 병실에 5분 이상 있지 마라. 환자가 피곤하다. 2. 병과 관계되는 말은 하지 마라. 그것은 담당 의사의 소관이다. 3.
짧게 기도하라. 그 에너지가 병실 전체에 영향을 준다. 4. 환자를 즐겁게 하라. 환자의 몸에 좋은 기류가 흐르게 된다. 5. 음료수보다는 좋은 책을 선물하라. 영혼의 양식이 된다. 다음은 독서는 꿈을 이루게 한다. 자신과 국가 발전의 첫걸음은 독서입니다. 독서는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패배자를 승리자로 바꿔놓습니다. 핀란드는 인구 520만 명의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크게 곽강을 받고 있는 것은 10여 년 사이에 국제 경쟁력 세계 1위로 떠오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경제 불안과 사회 혼란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1994년부터 일어서기 시작하더니 지난 10년간 눈부신 경제와 사회 발전을 이룩하여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수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 전체가 세계에서 최고가 되었지요. 침체의 늪에 빠져있던 나라가 10년 사이에 세계 1등의 나라로 발돋움하게 된 비결은 독서에 있습니다. 핀란드는 세계 제1의 독해력 국가입니다. 독해력이란 말은 그냥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과는 달리 책을 많이 읽되 그 내용을 이해하는 깊이와 폭이 깊고 넓음을 뜻합니다. 저자는 지금 이 나이에도 매년 500여 권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 링컨은 통나무집에 살면서도 책을 빌려다가 읽었다는 얘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줍니다. 그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화시키고 깨달음을 주며 희망이 샘솟는 글을 많이 읽자. 내가 달라지면 가정과 나라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게 된다. 책에는 좋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50가지가 적혀져 있는데요. 아주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결혼은 80년 전쟁의 출발이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각자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남습니다. 공자가 주유천하하며 제왕들을 만나 국가 경영을 지도했는데 하루는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공자는 다음과 같이 8글자를 썼습니다. 궁군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우면 된다. 행복한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면 1등 가정이 됩니다. 저자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기 위해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행복한 부부는 서로 격려하는 응원단이 되지만 불행한 부부는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공격하고 무시하는 악플러로 존재합니다. 저자는 결혼 45주년을 맞은 나는 지금도 현관을 나설 때 언제나처럼 안아주기를 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탄다. 스킨십은 평생 필요하다. 스킨십은 몸으로 하는 대화다. 대화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도 불행 끝 행복 출발의 궤도로 진입이 가능하다. 다음은 음식 투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저자가 잘 아는 어떤 지인과 함께 음식점에 가면 창피할 정도라고 합니다. 맛이 왜 이 모양이냐? 서비스가 형편없다는 등 거의 좋지 않은 말만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곳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곳마다 투정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것도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사업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불평 문제를 20명에게 용역을 주어 조사한 결과 음식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은 대부분 끝이 안 좋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음식은 생명 유지를 위해 신이 주신 귀한 물질이어서 좋고 나쁘고가 있을 수 없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어느 해 한글날 MBC 아나운서실에서 말에 대한 실험을 제작하여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나운서들에게
밥을 담은 2개의 병 중에 하나에는 고마워, 다른 하나에는 짜증나 라고 써붙인 뒤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에다 대고 아침 저녁으로 읽어주세요. 보름 후에 수거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마워라고 써붙인 병의 밥은 모두 노랗게 발효되어 누룩이 되었습니다. 반면 짜증나라고 써붙인 병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쓸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영향입니다. 다음은 행복하다고 말하라입니다. 저자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50여 년 동안 일기를 써왔다고 합니다. 저녁에 아무리 늦게 집에 들어와도 일기 쓰기 작업은 쉬지 않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나열식으로 일기를 쓰는데 저자는 고맙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에 대해서만 씁니다. 그리고 일기의 명칭은 행복일기라고 쓰고 소리내어 낭독합니다. 저자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삶의 많은 시간을 병과 함께 동고동락해왔습니다. 어려서부터 병치레를 했는데 자그마치 25가지나 되는 힘든 병들이어서 의사들도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자가 말끝마다 아파 죽겠다는 소리가 후렴처럼 나오자 어머니가 하루는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면 더 힘들다. 견딜만 하다고 해봐라. 그 후부터 저자는 죽겠다는 말 대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견딜만 하다로 바꿨는데 신기하게도 고통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에서 이런 글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모습도 마찬가지다. 그분에게 불가능이 없듯이 같은 유전인자를 가진 우리에게도 불가능이 있을 리 없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라. 저자는 그때부터 긍정 언어만을 사용하고 기쁨과 감사만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친구처럼 대하다 보니 병에 대한 연민의 정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부처님이나 하나님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아픔에 대해 감사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항의를 해오면 곧바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픔이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프지도 않습니다. 아픔을 느끼며 감사하는 것과 죽어서 아픔이 없는 것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현실의 삶에서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몽땅 감사할 것뿐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픔도 행복이다. 저자는 잠자리에 들 때와 깨어날 때 나는 행복하다고 외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죽을 이유가 있다면 살 이유도 있고 자살도 뒤집으면 살자가 됩니다. 다음은 마음 지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애니콜 공장에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교육 담당자가 아주 좋은 정보를 들려주었는데요. 이곳에서 일하는 사원 대부분은 부모의 사랑을 한창 받아야 할 나이의 소녀들이었습니다. 아직은 어린 소녀들인데다 맺힌 것이 많았던 이들의 마음을 순화시키기 위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지우고 싶은 기억을 백지위에 기록하도록 하여 새끼줄에 끼워 넣고 연구차에 실은 뒤 화장장으로 이동을 한다. 가는 동안엔 회심곡을 들려주는데 모두 숙연하게 자신의 인생을 관조하게 된다. 그곳의 한 모퉁이에서 불을 피우고 새끼줄과 함께 자신들의 아픔을 불태운다. 이때 담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아픔이나 과거는 모두 불타 없어졌습니다. 미움도 아픔도 모두 연기 속에서 제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찬란한 미래만 남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빵빠레를 울리며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축제 한마당이 열린다고 합니다. 밝고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도 추고 노래도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자도 이러한 좋은 마음 훈련 방법을 수십 년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사 방법을 체험한 사람들은 불평했던 마음을 감사와 행복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에서 새롭게 부활한 자신의 모습에 감동, 감격,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이상원님의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 1장과 2장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 책은 딱 2글자로 명품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3장과 4장도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